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분명 여러분 모두 이런 운이 찾아올 것이고 또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번 1년에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생일입니다. 일전에 제가 생일날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먼저 오곡밥이나 찰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번영과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로 그러한 것이며, 또 조기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늘 타인에게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으라는 의미로 그러한 것이라고 하였고, 또 미역국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타인들과 화합하여 두루 잘 어울리면서 살라는 의미로 그러한 것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잡채나 국수를 먹는 이유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로 그러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간혹 에이 그런다고 무슨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음식은 정성이라고 하였고, 이 정성이 바로 한 사람의 바른 삶을 만든다는 것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일 거예요. 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또 대우나 존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법이에요. 하여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반드시 그 부모님의 됨됨이를 먼저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이것들은 절대 생일날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네, 생일날 이런 음식을 먹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운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번영이나 행복 역시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생일날 찬밥이나 찬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날은 절대 진한 밥, 찬밥, 그리고 또 이미 만들어 두었던 음식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음식은 정성이라고 하였으며 항상 금방 지은 밥, 그리고 금방 한 반찬이 가장 맛있는 법이고, 그리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귀한 손님이라도 오게 되면 항상 밥을 새로 하여 주었던 것이고, 이는 대우와 대접, 그리고 귀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족들은 누구라도 항상 가정에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또 존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 사람은 대우와 존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새로 가지게 될 가정에서 그 가족들에게 또 사랑과 대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찬밥 대우 받는다라는 소리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은 절대 남을 대우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물론 남을 대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취나 번영을 얻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며, 또한 인복을 얻는 경우 역시 절대로 없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성어린 밥,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생일날은 절대 혼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것임은 이미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항상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존재감을 상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존재감을 인정받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단체에서나 또 어느 직장에서나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맹목적인 희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아 오셨을 거예요. 네, 회장이니 감사이니 하는 권한 없는 감투 하나 때문에 막대한 거금을 쓰는 사람들 많이 보아 오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감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절대 가족 누구라도 왕따가 되게 하지 마세요. 특히 이것이 생일날이라면 그 고통, 그 무력감은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클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이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가질 일은 만무하겠죠. 여러분, 항상 아무리 바빠도 생일날만은 온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를 해주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혹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날 하루만큼은 꼭 친구분들이나 또 지인분들과 같이 모여 식사를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생일날은 꼭 아침에 축하를 하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아침은 바쁘니 저녁에 다들 모여서 식사를 하자고 하는 가정이 말입니다. 물론 서로 바빠서 어쩔 수가 없는 경우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이 1년의 시작은 설날이고, 또 한 달의 시작은 1일이며 평생의 시작은 생일날이고, 그리고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될 때 다들 시무식 하시죠? 그리고 또 1년이 끝나고 나면 다들 종무식 하시죠? 맞습니다. 바쁘다고 한 해가 마칠 때 시무식 하는 회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원래는 바쁘니 5월달쯤 설날을 하자고 하는 그런 가정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한 사람을 축하해 주는 것을 하루가 마칠 때 하시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모두 모여 한 숟가락이라도 식사를 하시고 또 축하를 해 주시도록 하세요. 물론 저녁에 만찬을 하실 것이라도 말입니다. 네, 그래야 그 사람은 하루가 즐겁고 기쁜 것이고 또 항상 다른 사람에게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제사는 저녁에 지내시죠? 네, 이것은 죽은 사람이기에 음기가 가장 강한 저녁에 하는 것이고 무조건 산 사람에게는 아침에 간소하게라도 생일상을 차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항상 밥은 제일 위에 것을 주세요. 여러분 생일을 맞은 사람의 밥은 항상 밥솥에 밥을 모두 섞어서 제일 위에 것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밥솥에 밥을 섞지 않고 그냥 푸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사를 지낼 때 죽은 사람에게 밥을 푸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산 사람의 밥은 무조건 섞어서 푸는 것이 원칙이며 그리고 그중 가장 위의 것은 오늘의 주인, 즉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그리고 평상시에는 집안의 가장 윗 어른에게 드리는 것이 법도이고 원칙입니다. 네, 이는 가족들 간에 서로 잘 어울리고 화합을 하라는 의미로 그러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팥밥이나 콩밥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건강을 위해 팥밥이나 콩밥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나 생일날만은 절대 팥이나 콩을 섞은 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는 가난하게 살라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추석이 있었죠? 그때 햇살로 밥을 하지 않으신 가정 있으신가요? 그럼 그 밥에 팥이나 콩을 섞으셨던 가정 있으신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는 가장 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함을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네, 생일상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오곡밥이나 찰밥을 지으실 것이라면 상관이 없으나 그냥 흰쌀로 밥을 하실 것이라면 절대 팥이나 콩을 섞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여러분 이날 하루만큼은 절대 욕을 먹지 마세요. 여러분 새해 정초에는 절대 야단을 치면 안 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한 해 동안 그 사람은 늘 야단을 맞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로 그러한 것이죠. 맞습니다. 생일날은 그 사람의 평생이 시작되는 날인 것이고 또 매년 돌아오는 생일은 그 사람의 한 해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진 축일인 거예요. 하여 이날은 절대 욕을 먹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절대 야단을 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혹 화나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꼭 다음날 말씀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1년 내내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이날 하루만큼은 꼭 하나의 선행은 하십시오.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자녀의 생일날은 무조건 집에 들리는 거지에게도 적선을 하셨습니다. 네, 자녀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그러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남에게 베풀어야 아군이 사라지게 되고 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여 생일날은 무조건 작더라도 하나의 선행은 베푸시도록 하십시오. 네, 분명 이것이 여러분을 멋진 운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또 가족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이 습관들이 모이고 모여서 점점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